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죠? 오늘 사실 좀 시장이 반등에 나서주는 듯 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좀 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오늘 외국계 순매도가 점차적으로 물량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지소미아 이슈 등 시장을 억누를 만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종목 이거 괜찮은 건가 불안하시다면 주저 말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1023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MTNW 최명성 전문가, 이슬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전보다의 상승폭을 줄이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이슬희 전문가께서는 당분간 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조정이 언제까지 갈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번 달 자체적으로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엇갈린 소식이 나왔었죠. 근데 다만 이제 불안감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내내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오늘 조금 반등 주는 듯 하였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손실권으로 좀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번 반등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전저항대 구간인 675포인트를 좀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크게 의미는 좀 없다고 보겠고요. 이미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하방 추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중간의 반등은 저항대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합의 서명일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권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결과는 이제 모든 오픈을 해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적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콩 시위 사건 또한 이제 글로벌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우선적으로 해소 직전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이제 하방 추세로 좀 전환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투매 매물이 나올 것으로 좀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26일 종가 기준으로 그 MSCI 분기 리밸런싱이 또 앞두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번 달은 차라리 관망을 좀 하시면서 다음 달 혹은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지수 턴어라운드 할 때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는 전략이 최근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 주고 계신데요. 최명성 소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 네, 제가 2달간 이제 지수를 잘 맞췄습니다. 좀 쉬어간 듯 하면서 계속 간다. 여유 있게 대처하자 했는데, 좀 우리나라 좀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이제 웬만한 악재가 1년 동안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거의 지나갔는데, 뜬금없는 또 홍콩 사태가 불거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그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확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미국도 강경화, 또 중국에서도 강경하게 나는데 홍콩 문제를 듣고 중국에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미국에서는 관여하겠다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이제 활성화라든가 그 조약 약속한 게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고, 또 한일 간의 지소미아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핑계에 대해서 지수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2달까지는 여유 있게 무조건 매수해서 들고 가자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악재, 또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문제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용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개인들이 너무 잘 하다가도 나중에 그 계좌가 많은 큰 손실이라든가 깡통 나는 거 보면 거의 99% 신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물량은 절대적으로 줄여주시고, 되려면은 지금부터는 좀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절반 정도는 이미 수익 실현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 물량 가지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진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당분간 믿을 수 없으니까 되려면 신용 줄이고 적은 돈으로 좀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 비중 축소해야 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그 고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시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턱 쏘는 종목 오늘 첫 번째 유라테크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으로 알고 계시죠? 정부의 이 지원 기대감이 오늘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수소경제법이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자회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현대차 수소차 제1협력사가 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라테크의 주가 흐름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도 접근 가능한 건지 잠시 뒤에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한프 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좀 조정이 깊게 나타났던 종목인데요. 어제부터 좀 반응이 나타나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어제 대비했을 때 10% 넘는 급반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이슈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가 수년째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HTS로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 연속 영업 적자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떠한 반등의 개선세, 신호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걸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바이오랜드 보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직행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계열사 이슈입니다. SK 지주사의 100% 자회사인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에 대해서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부터 전해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관련주가 보이고 있고요. 지주사인 SK는 오늘 힘이 좀 붙인 모습인데 오히려 SK 바이오랜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은 화장품 관련 기업이고 크게 뭐 연관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종목이 작고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분기에 이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SK 바이오랜드 기업 자체의 본업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 들고 계시다면 그리고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지금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라테크 볼 텐데요. 최명성 소장님, 오늘 좀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이제 모든 주식은 이제 차트로 말을 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거의 뭐 470만 주, 약 500만 주 거래를 터뜨리면서 장중에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 이제 수소차 국회법이 좀 통과할 듯하면서 통과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소차 시장이 거기 합류가 되면은 훨씬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가 이제 현대, 기아차에 이렇게 부품을 납품도 하지만 이번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또 해외 수출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제 장중에 엄청난 거래량가 올라서 약 장중에 2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볼 때는 단기 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돌파해서 거래량이 나왔고, 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최저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약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갈 수 있고요. 그동안 그 수소차 관련주가 제가 많이 어필했지만 갈듯갈듯 가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뭐 대지열병으로 해서 한 달 반, 또 한일 테마로 해서 한 달 반, 거의 3개월이 그쪽으로 테마가 가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일 테마라든가 대지열병도 좀 조용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말인데 11월 말과 12월부터는 수소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또 유라테크도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이제 거래도 들어오고 상승도 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한 12월 말까지 좀 차분히 들고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라테크는 그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이어서 한프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일단 급반등세는 나오는데 뚜렷한 이슈가 잡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 이제 뭐 수소 시범도시 선정이 다가오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번 달에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좀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정된 지역은 2020년에서 2021년에
어떠한 그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2022년부터 운영 실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거 보시게 되시면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몇 달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수소 경제 정책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관련주 중심으로 뭐 유라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프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수소연료 전지 사업에 좀 집중하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현재 제3자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2040년까지 약 33% 정도 확대를 할 전망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인 그런 수소 에너지 사용을 2015년 240만 톤에서 2050년까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169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방식들도 여러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방식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쭉 수혜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거래량 급등 이후에 현재 조정을 주다가 오늘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위에 1,100원에서 1,200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상향으로 이제 방향 전환 후에 큰 조정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조정받은 양보다 오늘 들어온 매수세가 더 크게 이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면서 우선적으로는 목표가는요. 전 저항대 구간인 1,400원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조정으로 다시 한번 이 종목도 같이 조정을 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진입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새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프까지 투자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여다볼 텐데요.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